이진동의 특종 ABC, 이진동 대기자와 함께 매주 수요일 과거 특종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뉴스버스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진동 대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지금 몇 주 쉬었죠. 휴일도 그렇죠. 있고 해서 그렇죠. 설 연휴 있었고요. 네. 네. 자, 이번에는 박근혜와 조선일보의 전쟁편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지난번에 이제 전쟁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쟁이 어떻게 해서 증폭이 됐고 발발했고 이게 이제 그 사활을 건 싸움으로 전개가 됐느냐 여기까지 얘기를 네네. 했었는데 네. 앞에 이제 좀 랩업을 하면 네네. 앞에 좀 축약하고 네, 넘어가시죠. 축약하고 가면 네. 그 불신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불신이 증폭된 것은 그 이제 저희 이제 그 당시 TV조선 취재팀에서 그 미르 K 스포츠 재단 취재를 하기 위해서 최순실을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순실 그 아파트에 가가지고 주차장에서 기습 취재를 한 그 취재 과정이 있었고 그 공교롭게도 그 이틀 뒤에 조선일보에서 우병우 네네, 비리 보도가 일면에, 나오고 예. 그 다음에 하루 뒤에 또 TV조선에서 친박 녹취록 보도,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의 어떤 그 의원 그 출마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그 현역 의원 그 친박 현규환 정무석 등 친박계들이 네네. 그 연달아서 그 출마를 못하게 하는 그 녹취록 보도를 이제 한 게 연달아 이어졌다라는 걸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보도들이 나옴으로 그렇죠. 해서 네. 최순실과 박근혜가 이제 조선일보를 땀만 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불신의 과정들이 증폭이 되면서 조선일보와 박근혜가 사활을 건 전쟁을 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할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격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보도가 네네. 쭉 이어지니까 저희는 뭐 과연 반격을 할지부터 좀 궁금했었어요, 실제는. 그 이제 그 당시에 뭐가 좀 잘못 알려져 있냐면 그 전쟁의 와중에서 싸움 때문에 그런 어떤 미르 K 스포츠 보도라 친박 보도나 그런 보도들이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게는 아니고 그런 보도들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그때도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박근혜와 최순실은 이게 조선일보가 딴 마음을 품고 나를 제끼고 네네. 보수 정권을 다른 보수 정권을 재창출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구나. 네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밖에서도 그런 식의 해석을 했던 거고요. 네네. 그 공교롭게 재밌는 게 그 밖에서만 해석이 아니라 그 음모론의 진원지가 어디냐. 네네네.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궁금합니다. 사실 박근혜입니다, 그게. 박근혜 청와대가 그 음모론의 진원지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프레임 전쟁인데 그 공격하고 들어오니까 이게 부패 기득권 언론이라고 이제 몰아가면서 그 언론이 다른 정권을 세우려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구나라는 어떤 그 프레임으로 조선일보 공격하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었는데 본인이 안 나서더라도 비서실장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네. 정무수석 등을 통해서 조선일보 사주의 정말 내심을 알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소통이 그때는 단절되었나요? 그건 또 아니지 그러니까,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물밑에서 교섭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어떤 마음 속에 속마음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박근혜는 초기부터 조선일보와 김무성의 관계를 계속 의심을 하는 건 비박의 관계를 의심을 하면서 쟤들이 언젠가는 돌아설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불안감이 있는 와중에 항상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나오니까 거기서 쟤들이 드디어 그러니까 총선에서 그게 이제 20대 총선인가요? 20대 총선. 네네. 2016년 20대 네네. 총선에서 여권이 패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뒤에 이제 이런 찐박 감멸하고 했던 그 총선이죠. 지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런 보도들이 나오니까 드디어 애들이 딴 마음을 품고 나를 제끼려고 하는구나. 네네. 그리고 다음 정권을 창출하려고 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네네. 거기서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박근혜 최순실이 박근혜가 가만히 안 있었죠. 그때만 해도 2016년이니까 1년 넘게 이상 남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반격이 들어오는데 그 아까 보도가 이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순실의 아까 저 TV조선에서 주차장 기습 취재가 네. 있잖아요. 네. 취재를 했다라는 건 취재의 과정이 이미 노출돼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방한테. 네. 네. 아, 저희들이 나를 취재하는구나. 어떤 내용으로 취재하는구나까지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보도를 바로 이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안 그러면 상대방한테 반격할 빌미를 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어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병우 보도가 조선일보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네네. 이게 무슨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짜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보도가 나옴으로써 그 다음에 우병우 종국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기억합니다. 다른 언론들도 다 우병우 비리 보도를 이제 합니다. 우병우 그때 이제 넥슨이 그 우병우의 어떤 처가 땅을 맞습니다. 우병우 네. 민정수의 처가 땅을 호의적 거래를 했다 이런 취재 보도했는데 거기서 시작돼 가지고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비리를 계속해서 이제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보도를 계속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전국이 이제 가다가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사건이 열리면 거의 블랙홀이잖아요, 이슈가. 글이 다 빨려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르케이 보도를 하려 그러면 그 보도가 좀 소강 국면으로 들어간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 뒤부터 7월 26일 그 첫 보도가 이제 주차장을 기습 취재한 게 7월 16일이라면 열흘 뒤에 이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보도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게 8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네네. 뭐 미르재단이 500억을 모금했고 K스포츠재단이 400억을 강제 모금했고 이 두 재단은 뭐 하나는 문화재단이고 하나는 체육재단이지만 두 개가 쌍둥이 재단이다. 네네. 한 몸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를 계속하고 근거를 계속되는 게 8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네네. 그 보도가 다 끝나고 이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비선 실세 그리고 청와대까지 나왔는데 최순실이 등장을 해야 될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타이밍에서 취재 기자들이 한숨 돌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CCTV도 까고 기습 취재했던 주차장의 그 CCTV라든가 그 화면도 이제 공개하면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8월 21일 날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18일이 금요일이고 네네. 19일이 토요일, 그러니까 18일이 목요일쯤 되네요. 네네. 21일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부패 기득권 언론이라고 해서 조선일보 공격하는 예, 얘기를 기억합니다. 합니다. 네네. 네. 그때부터 이제 그 말하자면 친박과 청와대의 어떤 조선일보를 향한 공격의 신호탄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날 이제 그날 어떤 일간지 등에는 그 대우조선 해양 비리 사건의 전 그 기억합니다. 예. 뒤에 네. 유력 일간지에 고위 간부가 있다. 주피를 말씀하신 네, 거죠. 고위 간부가 있다. SC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보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쭉 이어지다가 며칠 뒤에 김진태 지금 강원지사죠. 이제 그 당시에는 의원이었는데 국회에서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아까 대우조선 해양 비리에 대우조선 그 어떤 그 호화 전세기를 타고 조선일보의 간부가 같이 뭐 유로 곳곳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우호적 기사를 썼다. 뭐 이런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요. 8월 29일 날은 뭐 전세기의 어떤 탑승자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칵 뒤집혔고 반격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네. 반격 시작된 거죠, 사실. 그렇죠. 처음에 아까 말했던 그 동시다발적인 보도에 의해서 최순실과 박근혜가 화들짝 놀랐다면 그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그 공격으로 인해서 이번엔 조선일보가 놀랐겠네요. 놀랄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러다가 그 8월 29일 날 뭐 이제 그 전세기의 어떤 그 사진도 공개를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송영주필이 압니다. 사퇴를 예. 하게 되고 네. 이틀 뒤에는 조선일보가 결국은 급기야는 일면에 사과문을 싣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뭐 대표 언론인의 어떤 일탈로 국민들에게 뭐 실망감을 안겨드려 뭐 하여튼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 이런 내용으로 사과문을 싣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냐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가려지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 당시에 당사자인
당사자는 뭐 이제 그 부인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그 보통은 사과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사실관계가 맞다 틀리다 이런 게 나온 다음에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도 시시비비가 가려지지도 않았는데 일단 사과부터 일면에 이제 일단 사과부터 하고 그냥 납작 엎드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사과하는 날 사설에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권력 비리는 그러니까 개인의 일탈은 일탈이고 권력 비리 보도는 권력 비리 보도다. 그걸 연관짓지 마라. 그래서 우병우 어떤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한 보도가 어떤 그 송영 주필과 관련된 그걸 덮기 위해서 우병우 개인 비리를 보도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사설을 실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반격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놀라서 그 다음 대응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왜 박근혜 청와대가 그런 공격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네네네네. 아, 우병우 비리를 보도했기 때문에 그 공격이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면에는 최순실이 있었다. 그렇죠. 네. 그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제 직전에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런 얘기를 박근혜 청와대에서는 어떤 신호나 사인을 주지 않은 채 성동격서 같은 거죠. 네. 마치 우병우 때문에 문제가 우병우 비리를 해서 이 공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그러니까 그 겉포장을 그렇게 하는 거고 속마음은 사실 최순실을 틀어 막은 거죠. 네네. 네, 그런 상황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흥미진진하게 대하 드라마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진동 대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